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일 경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김 여사의 여당 공천 관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보도와 관련해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마와 관련한 요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김 여사가 당시 김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하면서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건넨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도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면서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게 스토리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다시 국회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첫 보궐에서 당선이 돼서 들어간 거죠. 그 이제 이 지역으로 창원 의창인가요? 의창에.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로 거기 현역 의원이었는데 금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에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누군가 거기로 공천을 받겠다고 강력히 희망을 하면서 또 중간에 또 그 다리를 놓은 사람도 있다. 이제 이건 다 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믿지 않아요, 저희. 꿈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현역 의원으로 있던 김영선 의원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들어오고자 했던 사람이 당시 공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표를 안 낸 상태로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에 다리 놓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자리를 비우고 어디로 옮겨 가면 공천을 거기서는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그 알려지기에는 소문에 의하면 텔레그램 대화뿐만 아니라 전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 파일도 있고, 그게 이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알려진 적이 있죠. 컷오프가 된 걸 두고도 또 무슨 소문이 있냐면, 그러니까 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뭐 관련된 소문을 뭐 듣고 결국은 컷오프를 뭐 시켰다. 이런 소문도 컷오프된 이유가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연 만약에 이제 뉴스토마토가 제대로 어떤 제보 내지는 취재원 확인을 하고 보도를 했다면 뭐 그냥 허투루 보도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그 취재원이 어느 쪽이냐? 이게 반드시 야당 쪽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게 여권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문이,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손해 보는 쪽도 있지만 크게 정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쪽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 지난번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문자 익심 논란으로 네. 왜 당대표 본인이 사과할 것 같으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참모들하고 대통령하고 남편하고 의논해서 맞아. 사과하면 하면 되지 왜 그걸 당대표한테 막 이렇게 구구절절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너무 이상해. 맞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인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무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김건희 여사와 상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대표가 63%의 지지로 된 거다라는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의 해석도 있어요. 예. 아이, 소송 안 당하려니까 부연을 많이 해야 돼서 자꾸 너무 인용을 힘들어. 해야 돼요, 인용을 이게. 해야 돼 참.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뉴스토마토가 일보를 쓴 셈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쭉 보면 2보 3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유수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서 취재를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래요? 네, 네. 예,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장면이 변화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즉각 부인을 해야 되겠죠. 정무적으로. 그러나 지금 뉴스토마토가 어느 정도의 밸류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그 밖에 언론들도 쥐고 있는데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프리랜서 기자들도 알 정도면 JTBC도 있을 거예요. 외면에 폭탄을 여기다 던져. 외면에 빨리 못 들은 척.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언론사들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운이되던 바이기 네, 때문에 쥐고 있으면서 안 썼던 언론들도 예컨대 뉴스토마토가 일부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참전을 그쵸. 해야지 써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문이 열렸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 막 지옥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고 헬게이트. 그렇죠.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 막 돌려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최혜병 특검법 문제 있죠. 의료 대란과 붙어 예, 있죠. 예. 대통령 꿈쩍도 안 하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 없다. 전 진짜 기가 막혔는데 대통령실과 상황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어떤 기획에 의한 거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자들의 취재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갔을 때 이 정치에서 여론은 누구의 편이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편이 제가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목소리 되게 크게 들렸어요. 잠깐 이제 정신줄 나네요. 네. 잡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네. 국면은 대단히 유동적이고 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아. 민주당 벌써 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국정농단 얘기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구 밀려갈 것이다. 이러면 이제 대통령실도 뭔 큰 거 하나 내놓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예,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해당 보도를 인용하면서 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네. 그 해당 보도를 이제 공유하면서 SNS에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 일단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지금 야권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제 국정농단이란 단어에 또 따라붙는 단어들이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대통령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아니 근데 그렇죠. 이게 뭐 반격을 한다고 해서 네. 그냥 뭐 여론 공세는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방식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막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취재팀이 아마 국민의힘 사정에 밝은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예. 여기 이제 큰일 날. 가장 중요한 건 김영선 전 의원의 태도겠죠. 맞습니다. 예. 김영선 전 의원은 당사자니까요. 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잘 알죠. 본인이. 근데 네. 지금은 일단 김영선 의원은 아니라고 하고 전면 있고. 부인하고 있는 네, 태도죠. 그렇죠.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하. 만약에 정말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의 영부인이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뭐 초재선도 아니고 5선 오선이. 의원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했던 예. 현역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지역구를 여기가 지금 당신 지역구가 아닌 딴 데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렇잖아요. 네, 그건, 네, 네. 그건 대통령도 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그렇죠. 가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예. 인간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가능했다는 사실상 그 의원을 본인이 배지를 달아준 거의 그런 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근데 공교롭게 김영선 의원은 네.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실시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이 돼서 국회 복귀를 오랜만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은 일단 이 보도에 있어서는 네. 전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네, 네. 이거에 있어서는 사실 확인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네.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이런저런 텔레그램 대화방을 네, 네, 네. 내가 직접 봤다. 또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변 사람들이 또 아주 중요한 네, 네. 등장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많이, 예. 기사에서 D에 해당하는 인물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비의원. 아니 D, D, A, B, C, D. D, D. 네. 국민의힘 이분은 당직자 국민의힘 출신으로 당직자 알려져 출신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요 메시지. 내용을? 예, 아니 요 내용이 아니라 네. 증거에 해당하는 메시지 뭐 이런 어.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건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분의 신분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제보자고 이분이 발각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신분이 굉장히 공익제보자로서 신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A 의원, B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인지도 제가 보기엔 조만간 나온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이 사건은 게이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게이트로 가요. 또 의원들 한두 해서 사실 그때 보냈던 혹은 주고받았던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예상될 수 있는 그림이 뭐예요? 그건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러면 네. 이제 공천 개입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공천 개입이 현역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될 일이란 예.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의 가족이 했다? 예. 아니 그건 그야말로 역대급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권익위로 갑니까? 예? 네? 권익위. 권익이? 예. 웬 권익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니 그거는 네. 선거법 거리로 가죠, 위반이 거리로. 되는 아. 거죠. 거리로 가고 이제 헌재로 가고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다른 언론사들이 아직 보도가 막 나오지는 않고 있죠. 아니요, 다 쓰고 있는데요. 아, 지금 그래요? 제가 금방 확인했더니 KBS도 썼던데요. KBS요? 네, KBS도 쓰고 한겨레도 쓰고 다 썼던데요. 사실 우리 오늘 언론사 아침에 나오고서 경향, 바로 MBC, 이제 KBS, 후속 뉴시스. 보도가 나오진 못했죠. 네, 아침 왜냐면 6시 이제 보도 왜냐면 되고, 각자 네. 또 취재를 또 그렇죠. 종합을 네. 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해야 하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고 예. 당사자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공론화가 된 그렇죠. 거죠. 동아일보, 네. 뉴스핌, 뭐 뉴시스, MBC, 조선, TV조선 뭐 다 썼네요. 예. 네, 네, 네. 예. 그럼 뭐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막 덮이고 이럴 가능성은 이제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은 분명히 돼야 돼요. 예. 그 양당 간의 결단은 나야 돼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굉장히 소문이 많았다. 예. 네, 소문이 많았고 그리고 알지만 잘 쓰기 어려운 이슈였는데 네. 뉴스토마토가 어쨌든 일보를 하면서 기자들이 따라붙기 시작하고 여기서 새로운 증거가 뭐가 나올지 예단하기가 어렵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녹취 파일도 있다 이거 말고 다른 뭐 내용이 또 있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연들이 종합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만약에 폭풍 속으로 여기만 가는 거다. 했을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했다면 그 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참모였던 CC가 있는데 네. CC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터질 게 터졌다. 음. 다른 의원들도 얽혀 있다.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봤다. 예, 그러니까 CC가 시모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시모입니다. 한 곳만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죠?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 그 문자 파문 있었을 때도 네. 그 직전에 이철규 친윤계 대표 의원이 이철규 의원이 뭐 예. 비례대표 문제와 가지고 뭐 경론이 있었다라는 예.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쓱 지나와서 그렇지 지난 한 뭐 2월, 1월 그 시점부터 뭐 한 9개월여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네. 이제 악위가 맞춰져서 네, 스토리가 네, 네. 이제 되어지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네. 공천을 누가 한 거냐, 예, 국민의힘 공천을 누가 한 거냐 네. 여기까지 가겠죠. 네, 한동훈 대표가 다 한 건가, 당 공간 조직에서 한 건가, 네. 아니면 그밖에 다른 조직이 있었나, 그게 누구냐, 뭐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는 네, 네. 경랑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